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인간 씨 자리는 어딘데? 전 요 앉아서. 오늘 간부 회의는 이제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담당관님 그리고 행정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총괄하시는 안전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동수 씨도 앉아 있구나. 그 작년 12월 31일 날 임용장 받으셨던 과장님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승진하셨던 분들 이렇게 한번 회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최숙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5급 승진을 하더라도 6개월 이전이면 15라고 15 딱지 되기 전까지는 이전 과장님들과 회의할 때 앉아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 정도로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군수님들의 장점이 참 많았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했던 이전의 군수님들 장점 참 많을 건데 한 가지 정도씩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데 많이 이야기하면 저와 비교되고 제가 너무 초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떠한 가장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장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가장이 되기 위해서 군수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전에 우리 최정란 과장님은 저보고 했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환경과가 축산과에 뒤치다꺼리만 하는 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면 축산과는 환경과 편이 되지 않고 다른 쪽 편이 되어버리더라. 정말로 짜증난다. 그래서 충분히 축산과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번 참에 축산 환경을 하나 묶어서 별도로 떼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가 제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다른 과에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면 그 과는 같은 공무원 편이 아닌 다른 쪽의 편이 되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일도 안 되고 뒤치다꺼리만 하는 과정. 그래서 저는 참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축산과 환경과 다 한번 모여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부터 이야기 건재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제일 마지막 이쪽인 것 같고 그럼 우리 농정기획 담당님부터 혹시나 경험했던 우리 이전의 군수님들 장점 모든 군수님의 장점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자기가 좀 느꼈던 분 중에 한 분 정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은 추임새를 이어줘도 됩니다. 예, 강남열 씨부터 마이크 켜시고 예. 농정기획 담당 강남열입니다. 역대 군수님들의 잘하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이제 모시다 보니까 뚜렷하게 저한테 느껴진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장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군수님이 잘해준 게 하나도 없던 모양이네 남열 씨한테는. 그럼 지금 군수 장점은 뭔데요? 군수님은 이제 좀 중앙부처라든지 도달 이상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처 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끔은 군수님이 조금 숨을 고르시면서 스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별로 성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예. 어느 정도는 맞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 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경병 우리 하청관리 담당님은 전에 저보고 하셨던 말씀 피부치는 고생해서 사모님 말고는 없는데 승진해서 정말 감동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승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군수님 시켜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고성에 살면서 뭐 군수님들 여러 몇 분들 거쳤지만은 거의 다 제가 뭐 8급, 7급 때 저 멀리서 모시기 때문에 특별히 장점이라고는 뭐 좀 제가 느낀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6년 이전에 경남 엑스포 행사 이전에는 외지에서 고성하면은 실제 아이고 산불 많이 나는 강원도 고성 또 옆에 그거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통영 옆에 고성, 진주 옆에 고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고성 인지도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인 엑스포 행사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예. 지난 4회 연속적인 지속적인 엑스포 행사로 인해 이제는 서울 등 외지에서 고성하면 공영도시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고성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고성 백둔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엑스포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재정, 행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룡이라는 브랜드를 해남시보다 해남군보다 타 시군보다 우선하여 선점하고 엑스포 행사를 추진한 열정을 군수님 열정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어느 군수님요? 그 앞에 이항열 군수님도 추진하셨고 또 예. 뒤에 군수님도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예. 어려운 재정적, 열정적 또 행정적 뭐 직원도 부족한데 파견해 가지고 모든 면에 하나를 고성 인지도와 또 고성 공룡을 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이항렬 군수님이 이제 엑스포 생명환경농업 이걸 통해서 고성의 인지도를 업시켰던 것, 이 부분은 누구나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흥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 서울에서 장흥 그러면 어디냐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녹차가 유명한 보성 옆에, 고려 청자 유명했던 강진 옆이 장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준비했던 것이 2005년도부터인가 그 5일장, 토요장, 이걸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면서 이제 장흥이 보성이나 강진 옆이 아닌 장흥만 이야기해도 다 알게 되는. 장흥은 참고 삼아 인구가 4만이고 한우는 6만 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보다 한우가 더 많은 곳이 또 장흥이기도 합니다. 아, 다른 군수님은 특별히 상심이 없었네요, 그러면. 제가 군수님 중에서는 세분이 앞에는 제가 아주 구급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산업기반 담당 이행원님도 예. 여러 군수님 다 겪어봤습니까? 저는 군수님이 5번째 군수님입니다. 아, 제가 예. 예. 그 초대 군수님부터 이감년 군수님, 그다음 이항렬 군수님, 그다음 항렬 군수님, 최평 군수님. 아, 제가 5번째다 그죠. 그럼 초대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자기 장점을 말씀하시라면 일단 우선 뭐 오늘 우리 고성군의 업무 중에 가장 핫한 시간인 원료 간부 회의에 이걸 보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님하고 고성군님들에게 우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급 요원으로 발령받은 일자리 경제과 이형호입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일단 이전 군수님이나 행정은 모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추진해 나갔는데 이전의 모든 행정은 약간 정적이지 않았나,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제 생각에는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은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좀 동적이다, 너무 역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소한 것부터 큰 국회나 중앙정부까지 모두 다 챙기고 계시는데 그런 너무 열정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들도 다 그 열정과 그 국민을 위한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같이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군수님 혼자 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까 예. 다짐을 말씀 예. 한번 드리자면 미국의 그 인권 운동가가 요즘 말씀한 말씀이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 그 아직도 고성군 행정에 국민들과 약간의 벽이 있다면은 그 벽을 허물어서 눕혀서 다리가 되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전에 군수님들은 정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지금 군수는 동적이고 시끄럽고 날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꼭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혼자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 역할 분담하자. 예.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예. 그는 좀 색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행정관의 벽을 허문다. 이 벽은 국민들은 이미 벽이 없는데 그 벽은 행정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하셨던 여러분들이 그 벽을 허물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혹여나 선배님들도 그 벽이 있나 없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후배들은 끌어와주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선배님들이 있으면 그 선배님들도 벽을 허물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다. 그죠? 제가 정리 좀 잘하죠. 제가 좀 시끄럽고 날리는 건 좀 있어도.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우리 우리 1등 하셨던 우리 조정재 씨. 네. 예. 저는 이제 이전 군수님도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모든 군수님께 다 장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특히 제가 그래도 운이 좋게 구급 때부터 제가 결제를 직접 받았던 이감영 군수님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 업무적인 걸 떠나서 제가 군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대면 결제를 맡으실 때 애로사항도 자주 여쭤주시고 그다음에 새지당 형님이니까 뭐 형이라고 불러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그렇게 좀 인간적이고 털털하게 대해주셨던 게 특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저는 그분의 장점이 조금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 이감영 군수님 그러면 도로 개설, 도로를 뻥뻥 뚫리게끔 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인물 좋고 언변 좋고 거기다 인간미까지 있는 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임 위원장님 영임면은 어떻습니까? 마이크 좀 켜시고 예. 네, 일반 민원인들은 별로 뭐 쓰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하니까 네. 대부분 업무를 보시는 이장님들이 지금은 아마 내방객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 얼굴 하나하나 지금 뭐 좀 익혀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장님 평가는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이정 군수님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저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받은 최경락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부서장님들과 함께 저희 직원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지난 1일자로 영임위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또 거기다 주로 업무도 내부 업무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활동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직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면장이니까 올해 군수님 신년사도 제가 뭐 읽어봤습니다만 군수님 신년사처럼 변화와 혁신으로 면면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인데 현재까지 뭐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님은 뭐 장점보다는 제가 뭐 기억나시는 분들 아까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은 사실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저 영명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성에 하면은 뭐 강원도 산불 고성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었는데 공룡을 처음으로 우리 고성에 트레이드 마크 내세운 분은 사실 이가명 군수님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처음 이가명 군수님이 처음에 예. 뭐 심볼 마크라든지 그때 이가명 군수님 계실 때 이제 군기도 그때는 또 바꾸고 그 공룡을 트렌드를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뭐 박물관 저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자국 화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지역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아마 뭐 이가병 교수님이 좀 열심히 하시 않으셨었나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역대 군수님이 이제 어떤 공룡을 소재로 한 인지도를 올렸던 부분 이것 외에 혹시나 이제 제가 좀 본받아야 될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나 장점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질문은 던져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천천히 그는 또 다시 언론하도록 하고 다른 하실 말씀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고성군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할 때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국민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군수가 행정이 우리 편일 때, 내 편일 때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성군 행정은 철저하게 내를 챙겨주더라. 그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행정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 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뭐냐? 모든 공무원들이 군수를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보면 된다. 상관들이 지시하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복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 군수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줘야 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한 지시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민은 1호는 이전에 군수였다. 제가 취임한 날 처음 했던 이야기. 오늘 날짜로 악성민은 1호 군수는 사라졌다. 사라졌던 악성민은 1호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고성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제2호, 제3호 악성민원들을 같이 해소하자.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행정을 신뢰한다. 제 취임한 7월 1일 날 첫 자리에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두 번째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 그것이 전부 다 생각하지 말자. 나도 전부 다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은 갓들어 내 무시하지 말고 저 또한 여러분들 틀 속에만 갇혀있던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겠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해나가면 고성군은 발전할 것이다. 이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변화와 혁신 영임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제 타이틀 제목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변화와 혁신이고 어떤 것이 국민들이 행복한 것인가 이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처절한 반성 또한 필요하다. 이 속에서 변화와 혁신은 존재한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다음 우리 이제 조설 과장님. 예. 저는 이전 군수님을 말씀하면은 이항렬 군수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 저하고 2006년, 2009년, 2012년을 엑스포를 같이 경험했던 그 군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2011년 7월달에 저를 또 6급으로 승진시켜 주신 군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 군수님하고는 이전에 군수님이 제 이름을 실제 잘 몰랐습니다. 예. 이항렬 군수님 같은 경우는 그 갱리쟁리와 관련해 갖고 오방 할머니 민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군수님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들어가니까 군수님이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야 군수님 도망간다 그러면서 이제 가음을 지르고 할머니가 따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름이 상당히 이제 그분 군수님한테 인지가 됐고 실제 참 그분 군수님은 물론 공룡 엑스포, 생명환경농업, 조선산업특구 등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참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이름을 참 기억을 잘하십니다. 그분이 실제 보면은 복도에도 만나도 어찌 저분이 7급, 9급을 이름을 기억을 하실 정도로 저 이름을 불러주고 직원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찌 보면은 직원들은 그 하고자 하는 열의를 느낄 수도 있고 예. 참 고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열린 행정, 열린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건설까지 되면은 저는 실제 뭐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보다는 서로의 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회복을 통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도 좀 바라는 것은 아까도 그 영예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저희 건설과는 열심히 2011년도를 달려가겠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좀 칭찬과 격려 그걸 해주신다면 아마 직원들이 한껏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름 기억 잘하고 칭찬과 격려 잘해주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란 씨. 예. 저는 먼저 그 이정 군수님의 장점, 이 아픈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군수님과 이전 군수님들 간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은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전 군수님들까지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며 얼마 후 아니면 언젠가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대신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는 발탁 인사는 항상 저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게끔 하고 항상 깨어 있게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예전에는 언제나 기억할 수 없는 저 밑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장점 또한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군수님의 장점은 예측 가능한 인사, 지금 군수님의 장점은 발탁 인사로서 저희를 깨어있게 하는 인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각오까지도 말씀드릴까요? 예. 각오라면 너무 거창하고 저는 항상 생각해 오던 게 일에 있어서는 저는 온고지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 가정과 그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 위에서 제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평소의 철학대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 편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제 부족하나마 저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아낌없이 그분들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그 포부랄까 각오랄까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예. 현재 저희 환경과 직원들은 일에 찌들려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내외부 민원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평소 비전이신 공무원이 행복한 군, 그 비전이 저희 환경과에도 설탕처럼 녹아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의 상처와 고통을 들고 함께 도약을 하면서 그 살을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환경가가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죠?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가를 좀 배려해 달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씨도 예. 이야기하려고 메모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도 말씀하신 군수님 말씀하신 역대 군수님 중에 장점이 될 만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고민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군수님이 역대 군수님보다 뭐 카리스마라든지 안 그러면은 리더십이라든지 공감 능력 모든 면에서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간부회의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들이 가에 가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듣기 능력 평가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말하기 능력 평가가 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제 장점은 빼고 그러니까 이전의 군수님들 장점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그걸 교훈 삼아서 많이 배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 씨.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 결국은 이제 초대 군수님과 두 번째 군수님은 임기를 다 마무리하셨던 분들이라 기억에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다음에 하셨던 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 크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남았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렬 선배나 최병훈 선배님 사람들도 참 좋으셨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소주도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3개 정도 했는데 다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 한두 가지만 말씀하셨던 분 있고 하나만 말씀하셨던 분도 있는데 혹여나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우리 윤경병 씨는 또 메모해놓은 게 있네요. 말씀 좀 해주시죠. 한 번에 다 하는 줄 모르고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이렇게 말하기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저희 가구는 아직 뭐 가정이 안 돼서 그때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 예. 군수님한테 한 가지 바라는 사항은 예. 아까 최준환 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까지 군수님도 뭐 평소 철학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예. 간부의 석상이 또 직원이 원하고 가능하면은 발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희 안전관리과 인사상을 보면은 제가 예. 어제 쭉 한 빼봤습니다. 그래 예. 최근 5년간에 주무계장이 7명이 바뀌었고 또 18년도부터는 6개월 계속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안전관리과 안전정책관리 담당이 그 고성군에 뭐 민방위 주부대나 인적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 인적 관리가 뭐 6개월 만에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뭐 파악돼 가지고 그다음 예. 좀 소통을 하려 그러면 또 발령 나고 소통을 하려고 발령 나고 그래 예. 실제 한번 챙겨 보시면 6개월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 특정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특별히 사항이 없으면은 예.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장을 해주시는 게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는 특별한 게 없으면 저는 2년, 3년, 5년까지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전에 실제로 이제 군수가 밑에 단위 인사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제 승진 인사 정도는 군수가 솔직히 갔냐 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간부에 했던 이야기 왜 인사를 자주 할까? 읍면에 가면 그게 가장 큰 민원이었는데 그럴 바에는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다양한 직책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맡은 그 일 하나라도 열심히 제대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몇 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배려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제가 이 지시도 한번 내려본 적도 없고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점은 저도 반성하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부터는 좀 최소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무계장을 이렇게 바꿨다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무계장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다 저는 봤던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장님들이 주무계장이 자기보다 고참이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과장들은 그 사람은 딱 놔두고 일을 해버립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무계장 또한 그 과 내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무계장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배려해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행정과는 이전부터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고참인 6급 주무계장들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과가 돌아가든 말든. 이게 행정과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보고해 주지 않으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계속 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맨날 공무원들은 사람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재적소에 단 한 번도 과장님들이 그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맨날 보고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 인사 교체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럼 행정과장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까? 아, 혹시 나는 그래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다음 자리를 행정과장을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보자. 우리 정재 씨는 다음에 과장이 되면 어느 자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일을 좀 하고요. 예. 아, 그럼 군정 핵심 자리로?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든지 어떤 업무든지 맡겨주시면 그래도 못해도 경남에서는 최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조금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다 잘해 보이지는 않는데 스타일이. 예, 제가 못하는 것도 직원들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강남열 농정기획 담당님은 맡아서 하시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뭐 면단위 가가지고 예. 민들과 뭐 소통하면서 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것도 맡겨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승진하시면서 면정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실 분도 필요하고 본청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실 분들 필요하고 예를 들어 세무직이든 환경직이든 그 직에 또 맞춰서 그 과에 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략 뭐 그렇게 이야기 다 되신 거죠. 제가 그럼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가 이제 군수가 처음 되어서 공무원들과 접하면서 느꼈던 점. 7, 8, 9급들은 저하고 너무나 대화가 잘 되는데, 즉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6급 고참들 5급, 4급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분들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했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많이 그때는 들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은 공부 많이 해서 빨리 6급 고참 5급 과장들 수준까지 올라가자였습니다. 2018년도. 군수 1년차 그때 참 저 공부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수 1년차에는 정말 공부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 많은 부하 직원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콘테스트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공통된 생각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똑똑했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똑똑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똑똑함은 사라지고 잘못된 문화에만 빨리 적응되어 가는 그것이 고성군 발전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 그 중에도 똑똑함을 잃지 않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똑똑함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원래 똑똑했던 그 능력을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저는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은 100%가 참 되기 어렵습니다. 즉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100%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끊임없이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정책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들 의견 들으면서 보완해가는 과정이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까별로 좀 말씀드릴 거라고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간략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부 회의가 이제 과장님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 보고받은 내용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면 참 편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 이곳 공간이 17분인가 18분 이상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간부 회의가 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일주일 동안 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군정혁신 담당관님에게는 이 모든 분들도 좀 이렇게 아셔야 될 부분들이 중간 지원 조직, 청년터 조성, 청년위원회 발족, 청년 일자리, 유소스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러나 꼭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라 작년까지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생소했고 성과 내기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빠른 성과를 내는 부서, 이 부서가 군정혁신 담당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브리핑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공보라인의 멋진 영상물로 인해서 행정 신뢰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곳, 이곳이 군정혁신입니다. 행정과는 지금 혹시 모를 재택근무 대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부 원격 서비스인 GVPN 설치를 61명의 공무원 집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1월 15일까지. 그리고 이제 행정과에서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 이는 보건소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불필요한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도 행정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서는 관내에 출퇴근하시는 직원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출근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안타까움 또한 존재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관에서 출근하는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 곧 하시던데 저에게는 보고하지 마시고 나중에 채용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월 1일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TF팀을 꾸리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제 라인을 최소해서 신속 집행하는 것, 그리고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전문성 있는 팀장에게 최대한 권한 부여하는 것, 그 취지에 맞게끔 주민생활과장님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복지지원과는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310명, 실내체육관에서 1월 14일 날 아마 코로나 검사를 할 겁니다. 차질 없이 해주도록 하시고, 또한 장애인들이 있는 복지시설 방역과 한파 대비 예방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과장님이 아마 상중이라 계장님들 중심으로
한파를 대비한 보육시설과 아동시설 점검과 지원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가 총 관리해야 될 곳이 1337군데일 겁니다. 1347군데. 아마 이미용, 목욕장업 이쪽이 151군데, 숙박업이 84군데, 그리고 영업소가 80군데, 그리고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포함해서 1032군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읍면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가 1347군데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4일날 아마 말림산 토성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토성은 없다. 이 말림산 토성으로 인해서 고성은 왕의 도시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림산 토성과 함께 내년도 송악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동 당장의 트리문화축제 조형물은 연장하는 것으로 트리문화축제위원회에 군수로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치 글자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떼어내고 코로나 극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 위로와 사기 진작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종교시설은 행정의 방역 요청에 적극 하답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는 아마 내일 동계전리운전을 오시는 분들과 협약식을 내일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님, 요식업 대표, 숙박업 대표, 그리고 박종찬 씨입니까? 홍익대 배구 감독. 2월 말까지 5개 종목, 60개 팀 2,000여 명의 전지훈련단들이 고성으로 옵니다. 그분들이 훈련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도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환경과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과 제 생각이 비슷한 게, 제가 본 환경과는 타 부서 뒤치다거리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민원은 많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업무보다 처해 있는 일만 하는 부서, 어느 순간 본인들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변해간, 그러다가 간혹 저한테 혼만 난, 이게 아마 환경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잘하기 위한, 즉 환경과에서 분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과는 김경수 지사님이 연초에 하셨던 말씀,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삶의 질 문제다. 행정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 중심이 좀 환경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도 이제 공모사업도 좀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의 능력을 마음껏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작년에 정말 고생한 부서입니다. 고생한 만큼 올해는 국민들이 육안으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즉 가시적인 성과를 해양수산과는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국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를 전수조사 후에 제거하는 것, 이것은 적극 행정의 표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고민 지점, 연화산 도립공원 특색 있는 변화를 좀 올해는 좀 만들어주도록 부탁드리고, 산불 예방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드디어 1단계 공공사업 참여자 199명을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지원하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고성시장 상인분들이 만나면 하시는 말씀, 일자리 경제과 너무 고생한다, 너무 고맙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안전관리과는 국민들 안전을 총책임지는, 지금은 직원들 안전과 건강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도시교통과는 전국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합니다. 아마 가입비가 3천만 원인 것 같은데 홍보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이전에는 고참 시설직 과장들이 앉는 자리라고 저는 건설과 들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선배님들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현안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또한 잘 챙겨주시길 조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축개발과는 저는 이제 순천이 인구가 많은 이유, 잘 사는 이유 막 쭉 보면
대부분 순천에 살면서 인근의 여수나 강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고성의 좀 모델이 순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살기 좋은 조건들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는 고성, 그리고 순천을 좀 모델로 해서 그 중심의 역할을 저는 김경숙 과장님이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 또한 역점 사업팀을 적극 좀 활용하시고 필요한 것은 좀 무엇이든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는 경남이 조류독감 지금 비상입니다. 진주 그리고 거창은 의심의 삭진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2017년도에 고성과 하동 양산에서 아마 17호 농가 22만 마리 살처분 아마 79억을 보상했던 악몽이 있습니다. 그 악몽이 좀 재현되지 않도록 고성군은 철저히 방역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동물행복센터 건립은 동물과 군민이 함께 행복한 고성을 만드는 것이고, 동물복지위원회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군민들은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변화된 동물행복센터는 직접 현장을 보시면 만족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진행하는 행정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 군민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혹여 그 지점에 사고가 멈춰져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이미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소위 지역의 몇몇 분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장애일 뿐, 그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축산과 농업기술센터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동물행복센터는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는 대로 일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식품산업과는 요즘 밴드를 뜨겁게 달군 고성의 만내림 책자, 국민들 관심이 너무 많던데 책을 좀 더 좀 준비해서라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또한 사용하실 분들의 입장을 배려한 건물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는 요양보호사, 65세 이상 군민, 그리고 간해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로 인한 대처, 여러분들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는 한파로 인한 동파 계량기 등 주민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설비업체를 포함해서 홍보 또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안사업, 역전사업 추진단이 지금 하는 일은 스마트 축산 지원, 그리고 축산단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설가와 같이 폐교부지 매입과 활용 방안,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직접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타부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일들을 역점사업, 현안사업 추진단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업, 이제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협업의 결실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